얘들아 안녕. 통합사회 우리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두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랑 세 번째 시간은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볼 거니까 교과서를 꺼내놓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로는 어디냐면은 98쪽이고요. 98쪽 같이 펴서 이제 교과서 같이 보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첫 번째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 쭉쭉쭉 내려보면은 밑에 보니까 두 그림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그 차이를 인권과 관련하여 말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그림을 봤더니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 버스에 여기는 계단이 되어 있고 여기는 비탈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도블럭을 막고 있는 짐들이랑 간판이 있고 또 여기 보도블럭이 구멍이 하나 뚫려 있네요. 그죠? 이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어 강사 채용 공고를 봤더니 이력서 필수 항목에 사진도 필요하고 출신 국가도 필요하대.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관련 전공 또는 경력 사항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이게 어떤 인권과 관련이 있는지 보자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죠. 그렇죠?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 다음에 점자 블록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점자 블록을 훼손했습니다. 훼손도 했고 그 다음에 막았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외모라든지 사진을 본다는 거는 외모를 본다는 게 되겠지. 그죠? 외모라든지 출신 국가에 따른 어떤 차별을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채용 공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관련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좀 토론도 해보고 그럴 텐데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 가볼게요. 이제 다음 장 인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해 왔는가 관련된 건데 이건 첫 시간에 선생님이 쭉 적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시간에 배웠던 거 필기했던 거 같이 놓고 수업을 들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인권의 특성이랑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과서를 통해서 개념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권이라는 게 뭐였냐면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었죠. 인권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의 권리. 근데 이 인권은 누구라면은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누려야 된다는 거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은 당연하게 그냥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다. 그리고 국가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라든지 법에서 이게 이제 너의 인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냥 태어나면 보장을 누군가 해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장이 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법이나 일정한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연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연권. 자연권이라는 거는 법이나 문서 이런 걸로 보장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체, 생명, 자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우리가 태어나면은 누릴 수가 있는 자연권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침해 영역이죠. 침해할 수 없다. 불가침해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불가침해 영역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내 인권이랑 여러분의 인권이랑 동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권, 내 인권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다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인권이라는 거는 어떻다? 첫 번째, 태어나면서 당연히 누린다. 태어나면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법 문서 등으로 법이라든지 국가의 뭐 어떤 국가기관이나 문서 그런 것들 통틀어서 법 문서 등으로 보장되기 이전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안 나가나? 화면에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겠지만 써볼게요. 자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권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침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인권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의 내용을 뒤에도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떠올려 보자면은 이 인권이라는 인권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첫 번째는 자유, 그 다음 평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유랑 평등이 인권이라는 기둥을 떠받치는 가장 중추적인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어떻게 되었냐면은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피부색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언어라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죠. 그죠? 그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같이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 자신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가 옛날에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아래쪽에 또 나와 있는데 이건 여성 참정권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참정권이 시민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자유를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참정권을 주장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보장됐던 참정권은 주로 다 남성들에게만 국한됐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우리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참정권, 기본적인 권리, 자연권 이것도 우리도 보장해달라라고 열심히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는 뭐 영화, 이 영어 뭐죠? 서프로젝트, 발음이 어렵네요. 이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실제로 밑에 보면 나오는 두 번째 단락 영국은 1867년 당시 의회에서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 등을 철폐하였지만 옛날에는 처음에는 재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성의 선거권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다. 그죠? 굉장히 암울하죠. 그죠? 이 여성들은 50여 년간 저항을 했대요. 엄청난 세월입니다. 저항, 시위, 청원 등을 하였대. 그랬으나 선거권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느낀 여성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대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선거권을 요구한 결과 1918년 만 30세 이상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됐대. 만 30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16살이고 생일이 안 지나서 15살이죠. 그죠? 만 30세라고 한다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만 21세로 내려갔다.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영국에서조차 여성들이 투표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죠. 한 불과 100년밖에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에게는 동등한 권리를 달라. 여성들이 차별받았던 거에 대해서 똑같이 인간의 권리를 인정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여성 우월주의가 페미니즘이 아니라 남녀 평등을 말하고 있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지금 뭐 남성 혐오 또는 여성 우월주의 뭐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데 원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원래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인권 보장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용어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권 보장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쭉 했던 내용들이 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이전에는 어떻다 그랬니? 왕이 모든 거를 다 결정한다 그랬었죠. 근데 이전에는 왕과 귀족 얘네가 독점을 했어요. 그렇죠? 독점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어디든 영국에서는 13세기에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헌장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명예혁명으로 권리장전이 승인이 되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계몽사상,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이게 뭐냐면은 계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몽자가 꿈 몽자입니다. 꿈몽. 계자는 뭐 깨어날 때 그 계자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자는 사상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서 한마디로 배워서 익혀서 깨달아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상이 계몽사상이랑 사회계약설이 이 두 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이 두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몽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합리적인 인간이 되자라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권리를 찾자라는 거고, 사회계약설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사회 또는 국가 아니면 다른 집단이라도 그 사회 국가를 만드는 건 누구냐면은 그 국민들이 또는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신체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계약을 한 거야.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했다라는 학설입니다. 누가 주장했냐면은 홉스, 로크, 루소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사회계약설을 주장을 했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궁금하면은 2학년 때 정치학업 시간에 같이 배우면 되겠고요. 아무튼 골자는 뭐냐면은 사회를 개인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사회고 국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집단이나 국가를 만들었어. 근데 그 국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우리가 정치 권력을 부여한 거야. 너가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좀 다스려줘라. 우리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우리는 지금 뭐 생산활동도 해야 되고 농사도 지어서 이것저것 할 거 많으니까 너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국가를 통치를 해줘라고 했는데 그 정치 권력이 잘못됐다라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든 거잖아. 내가 국가를 만든 거야. 나랑 사람들이 다 합의를 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국가라든지 정치 권력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사회계약설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계약서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잘못된 국가라든지 잘못된 국가 권력은 뭐야? 계약 위반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없애버릴 수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항권입니다. 저항권. 그래서 사회계약설에 따라서 저항권도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항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잘못된 국가나 정치 권력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저항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항권이 대표적으로 나왔던 사례가 언제냐면은 일제강점기 때 3.1운동 저항권이죠. 잘못된 국가 권력이지. 일본이라는 잘못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한 거야? 저항한 거죠. 다시 계약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4.19 혁명.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항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것도 저항권이죠. 잘못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민주화 운동 이것도 다 저항권이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하기 전에 국민들이 촛불 들고 광화문을 모였죠. 그것도 뭐예요? 하나의 저항권의 사례로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저항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잘못된 국가나 정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 18세기 후반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시민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일어났고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뭐였다? 시민혁명이 일어났다. 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뭐라고? 얘네 둘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깨어난 거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구나. 우리도 천부인권, 인간이 그냥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국가는 다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시가 된 겁니다. 자유권과 평등권이겠죠. 그 정치 권력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권, 그죠? 방금 말했던 거죠. 그리고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누구나 동등한 거죠.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들을 확립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는 거였었죠. 왕아, 나를 이제 그냥 내버려둬. 국가야, 나를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였었죠.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영역에서만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몽땅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괄적인 성격도 갖는다라고 합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내버려 두라는 소리야. 평등은 말했고, 참정권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직접 국가를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였죠. 국가를 향한 자유입니다. 국가를 향한 자유. 그래서 국가를 향한 자유를 참정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시민혁명 이후에도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 여성들의 참정권 확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차티스트 운동 이때가 또 나올 겁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세기에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밑에 보면은 역사적 흐름이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 페이지까지 같이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시민혁명과 함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했다. 말했었죠. 그죠? 사람이 윤택해지고 사람들이 부가 많아지면서 경쟁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도태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 그 다음에 불공정한 계약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살기 좋은 줄 알았는데 같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알고 죽겠네. 이거는 내가 지금 인간답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나의 인권이 처참하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러니까 국가야 네가 나를 좀 살려줘. 인간답게 살게 좀 해줘. 라고 주장한다고 했었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그죠?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열악한 노동 조건,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 돼. 그뿐만 아니라 주택 부족, 실업, 그 다음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실제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유랑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누가 등장하는 거야 이제? 빠라바밤 누구? 국가가 등장합니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졌대. 그죠? 이제 국가가 엄마처럼 모성애 보호라고 하거든요. 모성적 엄마처럼 보호한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엄마처럼 국민들을 챙겨야 한다라는 그런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언제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바이마르 헌법이 처음으로 국가가 주체가 누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대.
이게 뭐예요? 바로 노동 권리,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 살 권리 등을 규정한 사회권이 되는 겁니다. 사회권. 그래서 이 사회권을 달리 표현하면 뭐냐면은 국가가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 보장받은 만큼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권을 달리 표현하면은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이긴 한데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 다 챙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거, 국가야 나는 지금 교육을 못 받아서 인간답게 못 살아. 그러니까 나한테 교육권을 보장해줘. 국가야 지금 나는 우리 집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나한테 일조권을 보장해줘. 나한테 조망권을 보장해줘. 휴식권을 보장해줘. 이거 보장해줘. 이거 해줘 말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해줘 라고 쪼르듯이 쪼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요구를 하듯이 뭐 하는 거냐면은 국민들도 국가에 이제 이러한 권리들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된 거야. 근거가 마련이 됐지만 이 사회권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인권이기 때문에 자연권이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인권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인권의 종류는 점점점 늘어날 거고 그거를 우리가 주장을 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권, 인간답게 살 권리는 열거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열거적. 아까 자유권은 뭐라 그래야 포괄적이라고 했었죠. 몽땅 그냥 다 내버려 둔다는 거야.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거야. 근데 열거적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해줘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주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였었죠. 국가가 개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류 평화, 번영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죠. 인류의 평화,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사상이 연결되면서 3세대 인권이 연대권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 페이지에 있었던 그거 같이 또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어떤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 흐름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대로 다시 보자면은 참고로 여기 하나 자유권이랑 평등권이랑 참정권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1세대 인권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1세대 인권. 그렇죠? 1세대 인권. 아까 옆에 나왔던 사회권이 뭐였어? 2세대 인권이었죠. 2세대 인권. 두 번째로 나온 인권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아래쪽 같이 볼게요. 아래쪽 봅시다. 16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 혁명의 과정에서, 시위의 과정에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명예롭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명예혁명 이후에 권리장전이라는 게 채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권리장전에 의해서 뭐냐면은 의회가 뭐였다고? 절대 왕정이었던 그 국왕의 권력을 제한했대. 그러면서 자유랑 권리를 보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왕이 중심이 아니라 의회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자유랑 평등도 보장된 거고, 그거 말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선언을 통해서 미국은 영국과의 독립전쟁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첫 번째,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뭘 통해서? 사회 계약서를 통해서. 그렇죠? 계약 당사자가 주인이잖아. 그 다음에 그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라든지 국가 또는 정치 권력이 이상한 짓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저항할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시위를 하거나
또는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내려가 보죠. 갔다가 또 올게요. 한 번에 안 나와서 조금 보기 불편하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인권선언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민들이 주도했죠. 다 시민들이 주도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프랑스 혁명의 결과 재산권 보장, 사유재산권이죠. 그 다음에 자유권, 평등권 등이 명시된 인권선언이 발표되었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민의 권리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시민의 권리가 확대가 되었다. 그다음 차티스트 운동은 뭐냐면 선거권 확대 요구입니다. 선거권 확대. 누가? 노동자들. 선거권 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제 여성들도 아까 말했죠. 여성들도 참정권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919년 우리나라는 3.1운동이 있었던 해인데 이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사회권을 전 세계 최초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헌법의 사회권을 규정했다. 처음으로. 그래서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했다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세계 인권선언 있었다라고 하고요. 세계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을 통해서 뭘 보장한 거냐면은 인권 보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누려야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인권 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참여를 받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그 미국 내에서 또 이제 그 백인 경찰관이 흑인 그를 뒤에서 총을 7발인가 쏴가지고 또 지금도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죠. 조지 플로이드 다음에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자신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2쪽. 이제 뭐 활동 관련된 건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여기 있는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1조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뭐 천부인권 말하고 있는 거죠. 제1조에서는. 그렇죠? 프랑스 인권사회는 제1조에서 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갖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뭐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죠? 정치적 결사는 단체를 조직하는 권리를 말하는 건데 정치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뭐라고? 우리의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어떤 권리들도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는 국왕이 모든 것을 다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떠한 권리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어. 근데 계몽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있구나 하나씩 깨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저 때는 저거밖에 사람들이 주장을 못했을까가 아니라 저거라도 생각해낸 게 보장받은 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인권을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이거 말하는 게 뭡니까? 국민주권 원리죠. 국민주권주의를 이때도 우리가 이 3조를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6조를 통해서는 법은 일반 의제 표현이다. 모든 시민의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을 통해서 하자는 거잖아. 이거 뭐니? 법치주의 말하는 거죠. 법치주의.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 1조, 2조, 3조, 6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지금도 우리가 이것들이 보장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2번 볼게요. 자료 2번은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두 차례 세계대전을 반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지우고
제 1조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뭐야? 천부인권 말하고 있죠, 이것도. 천부인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모든 인류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 똑같다고 한 거니까. 그다음 제 22조 볼게요.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뭐야? 사회권 말하고 있죠. 사회권. 여기서도 사회권, 2세대 인권으로서의 사회권을 말하고 있고요. 자, 24조 볼게요.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일하는 시간을 적절히 제한하면 유급휴가를 가진다.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회권. 똑같죠? 사회권.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밑에 표 한번 볼게요. 자료 1, 자료 2를 분석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표되었는가 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평민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권리의 주체는 누구였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상공 시민 계층의 남성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거나 여성이거나 그러면은 좀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공 시민계층의 남성만 좀 권리를 보장받는 그런 한계점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롭게 강조된 인권은 무엇인가?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자유재산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 다음에 신체, 내 몸 내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평등이라든지 평등, 그 다음에 하나 더 쓰면 저항권도 있어요. 저항권.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된 거죠. 세계 인권 선언에서는 이것도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표되었는지 보자면은 두 차례 세계대전이죠. 두 차례 세계대전. 권리의 주체 누구인가? 모든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면 됩니다. 아동, 노인, 여성, 남성, 흑인, 백인, 그 다음에 황인종, 우리도 포함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면 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강조된 인권은 뭐냐면은 사회권이라든지 뒤에 나올 연대권 같은 것도 같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1세대 인권이랑 2세대 인권까지 같이 정리를 했고 첫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세대 인권까지 아직 가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3세대 인권까지 같이 연관지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리로스쿨 통해서 질문 남기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오프라인 계약할 때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내가 가장 고생이 많았고 미안.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